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아니요가 아닌 모름을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항체가 있었는데 검사를 받다 보니 항체가 없어서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유현입니다. 오랜만에 검진 문진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헷갈린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아마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알게 모르게 B형 간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으신 경우가 꽤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B형 간염 바이러스 결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수치에 대한 그런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진짜 건강검진에서 글로 나오는 결과에서 B형 간염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A형 간염, B형 간염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내가 균도 없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없고, 그리고 항체는 있어요. 나를 보호할 수는 있는 상태에서 균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만일 B형 간염 검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글씨에 없다라고 하면은 결과지에서 나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아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결과지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경우는 바이러스는 없으면서, 균은 없으면서 항체도 같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예방접종을 맞고 생기는 게 바이러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이러스 보유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항체가 생기는 거고, 항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접종을 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항체가 없는 건 맞지만 바이러스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만일 이 같은 질문에 대답한다라고 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아니요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B형 간염에 대해서 진료가 필요합니다.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으세요 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 B형 간염 보유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바로 얘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바이러스의 그런 수치 정도가 어떤지, 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정도가 어떤지, 혹시라도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지, 그리고 혹시라도 위양성, 잘못 나온 건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화기내과 진료를 꼭 한번 받아보시고, 그 받은 결과에서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을 때에만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나서 항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항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항체가 서서히 생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부스터 예방접종을 합니다. 부스터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냥 3번을 맞으면 하나, 둘, 셋 이 정도가 될 것을 하나, 둘, 셋 해서 급격하게 항체가를 높여놓는 것인데요. 그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3차례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생기지 않는 무반응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사이클 더 총 6회까지는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항체가 많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특별히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는 그냥 지켜보다가 혹시라도 B형 간염의 위험성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예방 조치를 진행하는 쪽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저는 항체가 안 생기는 무반응자였어요. 그래서 3회 이미 예방접종을 진행한 상태에서 인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들어가
들어가려는데 그때도 항체가 안 나와서 다시 한번 3회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인턴이 끝나기 전에 니드린 절개를 한번 당했습니다. 바늘을 찔리는 그런 손상을 한번 받아서 남의 혈액이 내 몸에 유입이 됐을 때는 이제 혈액으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고 필요한 예방적 조치를 하는데 제가 그때도 B형 간염 항체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이제 의료진이라서 위험 요인이 있는 부분이라 게다가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 상황이라서 세 차례 예방접종을 다시 한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항체가 생겼는데 총 9번의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혈액에 대한 노출이 많으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굳이 꼭 B형 간염 예방접종을 3사이클까지 진행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B형 간염에 대해서 많이 좀 흔하게 질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사이클까지는 6회까지는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항체가 있었어요. 항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된 후에 나중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없다고 나왔다. 그럼 예방접종이 다시 필요할까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항체가 없어져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는 항체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항체가 없다고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 접종은 다시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 이거는 면역력 저하가 발생될 만한 혹은 항체가가 떨어질 만한 상황, 예를 들어 투석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가지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체가 있다고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없다고 나오면 그게 압축이 돼서 점점 안 나온 것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니까 괜찮다, 예방접종을 다시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건강검진 문진을 하다 보면 확실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구나,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게 돼서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제 유익한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병원 밖 의사 김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